서울의 어느 한의원. 평일 오후라 그런지 생각보다는 한산한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좀 특이한 경우일 뿐 평일이라고 해도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몇 없는 손님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보입니다. 히잡을 둘러 얼굴을 가린 한 아랍 여성인데요. 그런 차림의 여성이 지극히 한국적인 공간인 한의원에 있다니 다소 이질적인 느낌입니다. 아랍 여성의 차례가 되어 침대에 누우며 히잡을 벗었는데요. 히잡에 숨겨졌던 부분을 보게 된 의사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무엇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그날 한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두바이에서 온 아이샤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 사는 아이샤라고 합니다. 두바이의 정치 체제는 전제군 주제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곳인데요. 그래서 왕비도 있고 왕자도 있고 공주도 있습니다. 왕실이 존재하는 나라죠. 지금이 21세기인데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사시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할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길 두바이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왕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텐 이게 당연하지만요. 저는 매체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적통이거나 유명한 공주는 아니고요. 왕실의 피가 섞여서 부유하게 잘 사는 정도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런 저에게도 고민이 한 가지 있었죠. 그건 바로 외모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살이 좀 쪄 보이는 얼굴이거든요. 그래도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예쁘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히잡을 벗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정말 얼굴이 큰 게 들통나고 말거든요. 살이 쪄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사이즈는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어릴 때는 외모에 대해 별 생각 없었는데 같이 놀던 친척 동생들이 얼굴이 크다, 큰 바위 얼굴이다 놀리는 바람에 콤플렉스가 되고 말았죠. 아이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아니었어도 꼭 누군가를 통해 놀림이나 지적, 시선을 받았을 거고 어떻게든 제 콤플렉스가 되었을 테니까요. 저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어렸을 때 꽤 통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이 쪄서 그런 거라고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살을 빼면 얼굴도 갸름해질 거다 말씀하셔서 성장기가 끝난 후에 열심히 관리했어요. 그래서 아주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히잡이 제 얼굴을 가려줘서 다행이었죠. 20대 초반에 결혼할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났던 남자는 제 얼굴이 통통해 보여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내서 눈치챘었고 각오도 했었지만 막상 그렇게 되니 마음의 상처를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저를 얼른 결혼시키려고 해서 또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꽤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결혼을 전제로 몇 번 더 보게 됐죠. 그런데 제가 히잡을 벗는 순간 제가 봤던 그 남자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못 볼 것을 봤다는 듯한 그 얼굴은 첫 번째 남자에 비해 여러 번 봤고 그만큼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기에 타격이 더 컸습니다.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줘서 이 정도 콤플렉스는 수용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그 남자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전 크게 상처받아서 다시는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졌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했더니 집안에서도 얼른 새로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는 말을 한동안은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게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 했어요. 콤플렉스도 있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신감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의 저를 누가 만나려고 할까요? 그런 저도 만나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어떻게 그런 저도 결혼을 했네요. 남편도 집에서 얼른 결혼하라고 해서 처지가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처럼 콤플렉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밝아서 저 아니어도 얼마든지 괜찮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었죠. 저는 또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히잡을 벗으면 드러나는 건데 이걸 보면 당신도 내가 싫다고 할지 몰라요. 만약 그런 감정이 들면 내가 상처받을 것 걱정하지 말고 꼭 말해줘요. 익숙하니까. 아이샤. 알겠죠? 알겠어요. 둘만 있는 공간에서 저는 히잡을 벗어서 제 얼굴 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낯빛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히잡을 벗기 전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뭐 어떻다는 거죠? 내 눈엔 나쁜 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말에 저는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남편은 제 큰 얼굴을 보고도 제가 마음에 든다길래 저도 마음을 열고 그에게 더 다가갔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결혼하게 됐죠. 좋은 사람을 일찍 만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 오랜 콤플렉스가 극복되지는 않았죠. 남편이 아무리 예쁘다고 말해줘도 제 얼굴이 작아지지 않는 한평생 콤플렉스로 남을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요? 아시아에 있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면 당신의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아는 사람 중에 저처럼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저처럼 얼굴은 아니고 종아리가 그렇게 굵어서 몸을 싸매고 다녔다는데 한국 여행을 가서 마사지를 여러 번 받았다가 다리가 꽤 얇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경락 마사지라는 것이었어요. 경락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나온 건데 인체 내에 기혈이 흐르는 통로와 거기서 흩어져 나온 통로인 경맥과 락맥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마사지해주면서 몸의 붓기를 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관심을 보이자 남편은 한국에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가준다고 했지만 남편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왕실 사람이라서 비용은 문제가 안 됐죠.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였을 뿐. 저는 곧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경락 마사지를 해주는 한의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해 두어서 저는 그곳으로 가면 됐어요. 원래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날은 운이 좋게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이 많았으면 좀 부끄러울 뻔했는데 잘 됐죠. 마사지실로 들어간 저는 얼굴 마사지를 받기 위해 히잡을 벗었는데 의사 선생님과 직원분이 약간 놀라는 기색이더라고요. 또 제 얼굴이 너무 커서 놀라신 건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부 붓기네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만 받으시면 금세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냥한 말씀을 해주셔서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침대에 누워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얼굴에 오일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마사지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 부드러우면서도 무지막지한 마사지사님의 손길은 이런 걸 받고 고통스러워할 바에야 그냥 큰 바위 얼굴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아팠던 거죠. 너무 아프니까 스스로 최면을 걸기도 했는데요. 제가 알아온 내적인 고통과 지금 이 물리적인 고통을 교환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너무 아파서 생각할 겨를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얼굴을 봤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꽤 작아져 있었어요. 그동안 제 얼굴이 컸던 것은 제 얼굴 골격 자체가 아니라 진짜 붓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작아져서 많이 기뻤지만 너무 아파서 다시 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턱에는 멍도 들어 있었거든요. 앞으로 꾸준히 마사지 받으시면 좋은 상태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너무 아파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시다면 침을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내원할 때는 침을 맞자고 하셨는데 얼굴이 바늘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경락보다 아프지 않을 거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 참고로 통역사와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했습니다. 한국의 고급 호텔에 머무르면서 한의원에 다녔는데요. 처음 얼굴에 바늘을 꽂을 때는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섭잖아요. 뾰족한 것이 얼굴을 찌른다니.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벌벌 떨었는데 정말 선생님 말대로 그리 아프지 않더라고요. 좀 따끔하긴 했죠. 그렇게 몇 달 있으면서 관리를 받았는데 제 얼굴은 완전히 갸름해져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얼굴인가 싶더라니까요. 이목구비는 원래 화려해서 면적이 좁아진 얼굴은 거의 연예인 수준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달라진 저를 본 남편은 기뻐해줬어요. 제가 예뻐져서 기뻐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한 제 모습이 기뻤다고 하네요. 얼굴이 붓는 건 체질적인 문제라서 이번에 치료받은 걸로 영구적으로 갸름한 얼굴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국에 가야 하는데요. 다음번에는 남편이랑 함께 갈 생각입니다. 남편 몸에도 좋은 것을 소개해달라고 하려고요. 지금까지 아이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